예,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심혈관 시술 수술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실은 복잡해지는 체스트 엑스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 심장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장 기본적인 진단 도구인 체스트 엑스레이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이 되겠고, 그냥 이 자리에서 다 이해하실 필요 없이 사실 이런 강의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나중에 궁금할 때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심장을 앞에서 볼 때는 저희가 왼손을 이렇게 뻗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덮는 형태로 심장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손에 둘째 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이 서크, 그 다음에 오른쪽 손등이 RCA, 그리고 그 다음에 양쪽 손이 맞잡는 부분이 LAD를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대각선에서 봤을 때는 에이트리움과 RV가, 왼쪽 대각선에서 봤을 때는 RV, LV가 이분하게 반반씩 나눠져서 저희가 뭐 포챔버 에코에서 보듯이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하고 위쪽에서 보면 트리커스피드 밸브, 아올틱 밸브, 마이트랄 밸브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식도, 경유 초음파를 보게 되면 바로 앞에 LA가 있는, 식도 앞에 LA가 있는 그런 양상으로 심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의 보더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해부학적인 구조들을 다 본다면 보통 AP랑 라테랄을 저희가 PA랑 라테랄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씩 되짚어 보자면 스페리어 베나 카바, 인페리어 베나 카바, 베인 시스템이 시작하는, 라이트 시스템이 시작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라이트 에이트리움, 그 다음에 트리커스피드 밸브, 그리고 라이트 벤트리클, 그 다음 풀모나리 밸브, 그 다음 풀모나리 아테리, 그리고 라이트 시스템이 이제 폐에 전달이 되고 다시 돌아올 때는 4개로 모여서 에이트리움으로 들어오고 어펜디지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마이트랄 밸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인 것들이 아올틱 밸브로 타고 올라가는 실루엣을 갖게 돼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사실은 심장의 체스트 엑스레이를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환자 보시면은 아올틱 밸브 여기 3개의 링이 이제 달려 있는데 링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C처럼 생긴 거 하나. 히스토리는 아올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마이트랄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트리커스피드 밸브는 링으로 저희가 애뉴로플라스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아까 그거랑 이제 같이 맞춰보면은 트리커스트 밸브, 그 다음에 마이트랄 밸브, 아올틱 밸브 이쪽으로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삼각형이 우리가 아까 봤던 실루엣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올틱 밸브, 그 다음에 마이트랄 밸브, 그 다음에 링으로 리페어를 한 양상이고, 메카니컬 밸브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양상으로 우리가 당연히 아직까지도 와파린을 사용하면서 PT INR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INR이 잘 유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될 경우에는 이제 에코로 봤을 때 한쪽이 잘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런 거 에코로 볼 때 챙겨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이 아올틱 밸브, 그 다음 마이트랄 밸브, 트리커스 밸브인데 요번에는 메카니컬이 아닌 티슈 밸브로 저희가 돼 있고 이쪽은 링으로 리페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티슈 밸브는 그 메카니컬 밸브와는 틀리게 우리가 보통 한 15년 정도로 제한이 돼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개런티를 받으면서 하게 되는데, 다음처럼 이렇게 왕관처럼 3개 뿔이 있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3개 뿔이 있는 왕관처럼 돼 있는 것으로, 안에는 이제 돼지판막, 모소판막 다 다양하게 쓰긴 하는데 주로 이때는 사실은 와파린이 아닌 보통 아스피린 내지는 그냥 뭐 노화까지 써도 무방할 정도로 와파린에 딱 그 디펜던트한 그런 양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3개의 크라운이 많고,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어떤 밸브 같은 경우는 아예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밸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티슈 밸브임에도 20년, 15년이 아니라 20년, 25년까지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밸브들이 나오고, 그 뒤에 또 뭔가 그 시술적으로 밸브를 넣고 늘릴 수 있는 것까지 좀 다양한 밸브들이 좀 나오면서 여태까지 저희가 65세에서 보통 티슈 밸브 메카니컬을 정했는데, 사실 요즘 최근 트렌드는 약간은 좀 더 낮은 60세 근처에서 티슈 메카니컬을 고민을 하시는 흉배가 선생님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수술 쪽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으면서
저희가 총 평생을 걸치면서 밸브 수술을, 판막 수술을 어떻게 할지 양상도 좀 바뀌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보시면 뭔가 링이 하나 달려있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크라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 C자 모양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환자들은 링으로 리페어만 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없고 보시면은 밸브와는 틀리게 보통은 C 내지는 D, 그 다음에 3차원 D 이런 형태로 저희가 링이 달려 있어서 전체 애뉴러스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는 나서는 이제 밸브들을 이제 예쁘지 않은 모양들을 꼬매면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리페어로 역시나 특히나 특별한 안티코아귤레이션이나 안티스롬보틱스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비지 환자입니다. 보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스터노토미가 돼 있고 그것을 고정한 양상의 엑스레이 소견이 보입니다. 사실 캐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약간 틀리긴 한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 자기가 수술한 부분에 동그란 그런 레디오 오파크한 마커들을 붙여두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안 보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보이시는 게 리마의 그 카디악 실루엣 모양인데요. 이런 데를 사실은 지혈 기구를 사용하면서 리마가 있었던데 이렇게 점점점점 뭔가 보이는 금침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리마에 지혈하면서 쓴 도구들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비지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 사실은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아올타에 대해서 이제 시술을 할 때 보통은 사실은 어센딩 아올타, 그 다음에 디센딩 아올타 둘 다 수술을 하는 편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스터노토미 말고는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겠지만 다음과 같이 아래쪽 디센딩 아올타는 시술적인 테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디바이스가 이제 디센딩 아올타에 보이고 이 척추 쪽에 그 다음에 위쪽에는 특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니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디지즈가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어센딩 아올타부터 있을 때 이 어센딩 아올타를 수술하기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쉽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디센딩 아올타를 수술하려면 굉장히 옆구리를 통해서 길게 째고 거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응급시에 수술을 할 때는 이 어센딩 아올타만 갈면서 거기 있는 그래프트를 내리고 나중에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사실 다리 쪽으로 시술을 하는 이런 헤미아치, 그 다음 아치, 토탈 아치 한 다음에 테바, 엘리펀트 트렁크 테바를 하는 이런 양상도 아올타 선생님들은 많이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사실은 한 번 수술하고 시술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거의 아올타 아치부터 해서 이렇게 시술의 흔적이 보이는 뭔가 그런 테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최근에는 수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저희가 한 번 수술을 할 때 이렇게 통째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서 이거를 위에 좀 머리로 가는 거 세 개를 달면서 곧바로 디센팅까지 내려오는 이런 방식의 수술도 굉장히 많이 지금 국내에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뭐 테바를 더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원 스테이지로 수술을 하는 방식도 있다는 정도는 최근 발전 사항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많이 보셨지만 아올틱 밸브입니다. 아올틱 밸브에 뭔가 세 개의 크라운이 있고 그거랑 틀리게 뭔가 밑에 찌글찌글한 뭔가가 달려있는 그런 양상인데 저희가 사실 신장내과에서는 타비가 이제 시술로서 아올틱 밸브를 치료하는데 메인으로 들어왔고 사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수철리스 AVR이라고 해서 그 흉부외과에서도 최소한의 침습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수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다 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한 번에 들어가서 갈고 나오는 그렇게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술들이 한참 조금 진행했어서 국내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꽤나 이런 것들의 모양을 볼 때 이거는 스터노토미를 했고 뭔가 특별한 게 들어있구나 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게 달려있죠. 이게 사실은 그 레프트 벤트리클 어시스트 디바이스 엘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사실 비쌌고 거의 1억 가까이 했었고 그래서 많이 시행이 되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사실 하트 페일러가 터미널로 가면 갈수록 이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의 옵션이 없을 경우에 아니면 트랜스플란테이션 기다리는 경우 그 두 가지에 사실 이런 기구를 저희가 흉곽과 심장 사이에 이제 끼워서 이런 식으로
이 여기 있는 피를 심장 안에 고여 있는 피를 아올타로 빼면서 우리가 하트 페일러를 줄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했던 분이고 오른쪽은 그 수술을 하면서 심장 이식에 적당한 공여자를 찾아서 이걸 빼고 심장을 새로 갈아 끼고 이 기구가 들어가 있던 부분을 이제 좀 다이아프라감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허니아가 일어난 이런 정도의 양상으로 사실은 이제 진행된 그 하트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시스트 디바이스를 쓰고 그 다음에 트랜스플란테이션 심장 이식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예전과는 많이 저희가 치료 방침도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다음은 사실은 요 부위에 이제 눈에 보시다시피 요 부위와 이제 트리커스피트로 예상되는 부분에 뭔가 달려 있는데 위치 자체는 풀머나리 베인입니다. 그러니까 풀머나리 밸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플레이스먼트 티슈 밸브로 리플레이스먼트를 한 모습이고요. 사실은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모양의 메카니컬 밸브도 들어갈 수 있고 티슈 밸브 들어갈 수 있고 사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시술로 밸브를 넣을 수도 있어서 이 부근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풀머나리 밸브에 손을 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은 각각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시 볼 때 족보와도 같았던 페이스메이커가 어떤 양식인가 맞춰라 이런 얘기인데 그때 배웠다시피 하나는 RA의 어펜디지에 들어가 있고 라이트 에이트리움 하나는 RV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DDD로 페이싱을 하는 페이스메이커인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뭔가 희한한 그 엑스레이들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V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야 이 사진처럼 그래야 우리가 좀 뭐 아는 편인데 이거는 벤트리클이 빠졌나? 뭔가 어디 빠진 거 아니야? 왜 거기서 넣어놨대는데 빠지면서 이거 페이싱 제대로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그 EKG를 봐도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건 페이싱 리듬이겠구나 뭔가 막 굉장히 틀리네 뭐 LVB 양상도 보이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이너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EKG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볼 때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야 이거 페이싱 아닌 거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 그쪽으로 보내야 되나? 원래 병원으로 하지만 최근에 사실은 그 부정맥 쪽에서는 컨덕션 시스템, 그러니까 번들 브랜치 쪽을 직접 AV 노드와 가까운 그쪽에 페이싱 septum 쪽에 페이싱을 함으로써 조금 더 피지올로직한 그런 페이싱을 할 수 있어서 뭐 하트 페일리어나 이런 쪽에서 그다음 전도 부분에서도 장기적으로 좀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 최근에는 이런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이 어디에 꽂히는지 그 전에 RV 페이싱과 어떻게 틀린지는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마이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안에 있는 뭔가 것들이 RV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들어가 있고 기계장치가 있고 이거 고정하는 것까지 마이크라고 하는 이것은 VVI로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동전에 비해서는 이 정도 크기로 페모럴 베인을 사용해 갖고 구부러져서 RV에서 고정을 시키고 나오는 형태입니다. 아직까지 전액보험은 아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800에서 뭐 900, 1000만 원까지 약간 보통 그 보험이 되는 것보다는 좀 비싸긴 한데 최근에는 사실은 많이 좀 하시는 편으로 어떻게 보면 왼쪽에 이제 VVI 시스템의 리드리스 그 다음에 또 VVI 페이스메이커 이 두 개가 이제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할 걸 요걸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배터리가 달면은 하나를 더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 충전을 밖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최근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작년에 이제 DDD는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은 작년에 NEGM에 이제 DDD에 대한 두 개를 넣어서 저희가 DDD 페이싱도 이걸로 리드리스로 가능하다라는 논문이 나와서 향후에 저희 나라도 사실은 뭐 2, 3년 안에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넣는 방식이고요. 하고 다음은 CRT-D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CRT는 저희가 하트 페일리어가 심해 있을 때 요것을 이제 터미널로 스테이지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들한테 그 싱크로나이즈를 잘 시키는 그런 방식이고 이 기존의 페이스메이커와 틀린 거는 보시다시피 하나가 더 저희가 심장의 베인인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페이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꺼운 것이 디피브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달려 있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CRT-D 해서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EF도 낮으니까 디피브레이션에 대한 백업도 하고 그 다음에 3개가 들어있어서 EF 호전에 기대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ICD고 리드는 2개가 달려있고 아까처럼 보실 때 디피브레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두꺼운 게 벤트리클 쪽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시행하기 시작하는 서브쿠타니어스 ICD입니다. 사실은 ICD라는 게 어떻게 보면 VT가 나오는 그 짧은 시간을 그 프리벤션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몸 안에, 체내, 그 혈관 안에 디바이스를 집어넣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인펙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 지금 라테랄 AP를 보시면은 이게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아예 서브쿠타니어스에 다 리드가 들어가 있고 AP에서 봐도 서브쿠타니어스 리드가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 서브쿠타니어스 안에서 사실은 저희가 센싱하고 샥을 때리는 그런 양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놀 때는 이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루프 레코더입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마이크라랑 헷갈리는 거는 지금 이 루프 레코더는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심장 밖에 지금 라테랄에서 보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홀터를 모래 해도 그 다음에 뭐 72시간 뭐 일주일 이상은 하기가 힘든데 정말 잠깐씩 나올 때 뭐 싱콥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카디악 어레스트 직전까지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슴 안쪽에 서브쿠타니스에 집어넣는 양식으로 딱 USB만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시술 자체도 조금 째고 나서 USB 넣듯이 넣고 빼는 것까지도 간단하게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서 10분 안에 저희가 거의 뭐 외래 베이스로도 통원 베이스로도 가능한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분석을 해서 뭐 이상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저희가 페이스메이커나 ICD나 뭐 CRT를 넣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플란터블 루프 레코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확정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랑은 조금 틀리게 안쪽에서 직접 보기 때문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베스 PCI를 한 환자입니다. 사실 PCI 한 환자를 또 뭘 체스트 엑스레이로 뭘 알아보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어디에서 온지 모르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도 없는데 뭔가 심장 시술은 받았다고 하고 EF를 보니 뭐 여기저기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할 때 사실 에코 보시기 전에 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자면 이 심장을 AP로 볼 때는 다음과 같이 RCA가 그냥 일자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LAD는 왼쪽으로 빠졌다 내려오고 서크 같은 경우엔 조금 가다가 밑으로 쭉 빠집니다. 이거를 라테랄로 보기에는 앞에 보더, 스터널 보더를 LAD가 따라서 내려가고 그 중간 RC 서크는 완전히 심장의 뒤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이 심장 엑스레이를 반전시켜서 우리가 음영 반전을 시켜서 조금 확대를 해보면 워낙에 스텐트가 최근 나온 거는 얇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중간 정도 되는 일반적인 스텐트라면 상당히 잘 보이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스텐트, 여기에 스텐트, 여기에 스텐트가 이 스텐트가 똑같이 보이나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사실은 엑스레이에서도 스텐트가 어디에 박혀 있는 환자인지 뭔가 MI인데 MI가 요 테리토리가 맞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진단 도구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히스토리를 한 입장에서 한 번 더 체크해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비 환자를 얘기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DDD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가 있고 AP에서 여기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뭔가 안쪽에 아ortic 밸브에 길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양상의 보더를 가지는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양상의 이거는 셀프 익스펜더블 타버로 메드트로닉 제품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벌룬 익스펜더블 두 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벌룬을 해서 안쪽에 보이는 부분이 아ortic 밸브의 근처에 있다면 이제 아ortic 밸브라고 생각하고 이 보더로 따라서 이제 내려가니까요.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타비 디바이스는 4개, 현재는 4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좀 짧고 나머지 3개는 조금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것들이 타비로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타비 같은 경우에는 싱글 안티플레이트라도 충분하고 진짜 블리딩 리스크가 높다면 잠깐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코로나리 스텐트처럼 그렇게 예민한 그런 스텐트는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 개 뭐 AP가 같이 있다고 해도 그냥 안티스럼포틱스 하나, 노악을 쓰든 뭐 다른 거 쓰든 하나만 쓰면 되고, 그래도는 사실은 최근에는 그 저희가 치과 치료 받거나 큰 수술을 받을 때 예방적 항생제를 많이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이 바뀐 뒤에 약간 그 엔도카타이티스가 늘어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래도 이런 디바이스들이 들어있을 때는 좀 쓰는 편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양의 커다란 것도 있고, 그 3자 크라운도 있고, 이건 뭐냐? 사실은 이전에 티슈 밸브로 아울틱 밸브를 수술했었고, 이게 망가지고 나을 때가 사실은 85, 6세 정도의 고령일 경우에 그 안에다가 타비 디바이스를 넣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게 3겹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이제 타비 안에 타비를 한 경우도 있고, 이제는 정말 복잡해지는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너무 뭐 당황하시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고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는 그 다음은 이제 ASDD 디바이스, PF4 디바이스. 우리가 인터아트리알 septum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로 보면 점처럼 보이고 옆에로 보면 뭔가 디스크가 보이실 텐데요. 앞에로 보면 이제 정면에서 보는 완전 동그란 거, 그 다음 이거는 완전 어떻게 보면은 길쭉한 걸 보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라이트 에이트리움,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앞뒤로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보면 앞뒤로 에이트리움 벤트리클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PF4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스트로크 그리고 카디오 엠볼릭 스트로크에서 이밸류에이션을 다 하고 AP도 없고 어디 날아갈 때도 없는데, 사실은 PF4가 크게 페이턴트 포라멘 오발리가 크게 열려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 다음에 리커런트 TIA 같은 경우에 2번이 보험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런 디바이스로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PF4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스트로크 히스토리가 있고 여기 웨이스트가 없는 그런 양상이고, 여기가 얇고, 그 다음에 ASD 디바이스가 있는데 웨이스트가 있는 그런 식으로 두 부분의 차이를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심장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여기를 LA 보더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볼록하면은 뭐 MS나 이런 사람들이나 APB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언저리에 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크게 보면은 하나는 디스크 타입으로 있고 연결된 게, 그 다음에는 이제 네모난 원기둥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아뮬렛이라는 디바이스로 우리가 LA 어펜디지를 클로저한 모습입니다. 사실 APB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스트롬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데, 그 안티코아귤레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블리딩이 일어날 경우, 그 다음 자주 일어나서 못 쓸 경우, 그리고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로크가 올 경우에 예방 차원에서 사실은 수술로 요거를 째거나 묶거나 하기도 하지만, 시술로서 여기를 막는 그런 것들도 꽤나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뭔가가 있는 것을 다음과 요 엑스레이처럼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티어라고 하는 그런 트랜스카테터 엣지 투 엣지 리페어인데, 사실은 그 아울틱 밸브 말고는 한참 좀 조용했었는데, 이제는 승모판, 그리고 좀 추가로 이제는 사실은 3000판까지 어떤 그런 호치키스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딱딱 클립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리거지테이션이 있을 때 리거지테이션이 많이 잡히는 피자 부분에 우리가 클립을 잡음으로써 그걸 줄이는 방식이고, septal 펑처를 해서 마이트랄 같은 경우에는 이 레프트 에이트리움을 통해서 꺾어져서 마이트랄 밸브에 들어가서 그 T로 보면서 제일 그 리거지테이션 많은 부분에 클립을 찝고 나오는 양상입니다. 이거는 마이트랄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마이트랄만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사실은 이 트리커스피드 밸브 TR만 있을 경우에는 사실 수술도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될 가능성이 많아서 아직은 전면 비보험이고 사실은 가격대가 있는 편이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런 환자들도 간혹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팔이나 배드민턴 그 셔틀콕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라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PD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뭐 쇼덱시스로 이제 에코 보실 때 이제 아울틱 그 밑에 풀모나리 밸브 레벨까지 내려가면 컨티뉴어스 플로우로 저희가 체크하는 게 PDA 플로우인데, 아울타 저희가 이제 서브클라비안 아테리 밑에 레프트 밑에 쪽에서 디센딩해서 레프트 풀모나리 아테리 쪽으로 보통 연결되는 부위고, 그 부위로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디바이스로 꼭 막아주는, 아울타에서 보시면 아울타에서 그 다음에 풀모나리 아테리 쪽으로
오는 부분을 막아주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심장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뭔가 있을 때는 손을 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워낙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들은 선생님들의 1차 진료를 하시는 국시 보는 문제에도 나올 만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과 선생님들, 그 다음에 외과 선생님들까지, 가정의학과 선생님 따지지 않고 제너럴한 의사들이 알아야 되는 체스트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요거를 만약에 에코까지 보신 선생님이라면은 보기 전에 히스토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심장 환자를 볼 때는 라테랄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PA만 찍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